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는 끝까지 안 내겠죠? 안 낼 겁니다. 예, 예. 끝까지 안 내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내가 역할을 좀 해봐야지 뭐 이런 거. 국힘의 할것 같아요. 후보를 만들려고 들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죠. 그게 네. 내가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 네. 할 것 같고. 본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해줄 만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깜찍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깜찍한 생각. 깜찍하지는 않고 끔찍한. 끔찍한 생각. 그러니까 날 지지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야 내가 한번 후있고 내가 누구 지명하고 누구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누구는 되겠지. 최소한 후보는 되겠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영남의 국힘 의원들이 다 그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는 다 절대 그러니까. 탄핵하면 안 돼. 다 이런 소리만 해. 그래서 네. 탄핵 반대 여론이 실제 여론조사보다 더 훨씬 많은 거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신기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신기루고 사실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주변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윤석열이 아무리 뭐 발버둥 쳐봤자 이게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끔찍한 그런 행태일 수도 있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예. 시도는 할 겁니다. 분명히 시도는 국힘 한다. 후보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누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윤석열의 낙점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지금 실제로 중진 정치인 중에. 그래요. 네. 참 이렇게까지 또 하네요. 예, 윤석열의 영향력을 좀 어떻게 보면 믿어서 그 표를 가지고 이제 가려는 극우의 세력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극우 이제 정광훈 자유통일당 이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윤석열의 지지를 받으면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네, 대선 후보가 돼서 뭐 대통령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지만 대선 그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네, 그 탄력을 이용해서 당권을 접수한다. 네.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윤상현, 나경원, 뭐 이런 김기현 이런 의원들은 이게 윤석열이 뭐 탄핵 여부 그 별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 지지층을 향해서 날 좀 봐달라. 이런 효과, 선전 효과 이걸 좀 노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기 정치, 그럼요. 윤석열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게 근데 효과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상태로 굴러갈까? 만약에 그 상태로 굴러가면 사실은 국힘은 그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만 회복 불가능해지는 거죠. 불가능해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권성동 이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그 모습, 뭐 말은 세게 해요, 항상 회의 때 말은 세게 하는데 옆에 이제 서서 이제 같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모습을 표정을 보면은 또 이재명 대표 향한 그 뭔가 애정이 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꿀 떨어지는. 눈에서 꿀 떨어지고 손도 흔들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좀 권성동 원내대표는 뭔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자기가 박근혜 때 탄핵 소추하면서 소추단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좀 뭐 감이 있지 않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법조 경력이 몇 년 차인데요. 그렇죠. 그걸 모르지는 않죠. 모르지 않을 것이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보를 더 저희가 근데 어쨌든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국힘의 네. 중진 정치인들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탠스에서 확 바꾸는 게 어려울 겁니다. 내일 파면 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렇게 네. 되면 국힘은 계속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힘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 영남당, 서울 강남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영남에서도 TK 정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지. 네, PK 지역만 해도 이제는 그 당선자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네. 사실은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 같은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매우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을 오른쪽으로 확 밀어놓고. 아니 네. 근데 이건 본인 밀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그쪽으로 그냥
그 링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냥 예, 여기 예. 안 있을래? 그러니까 나가버린 것처럼. 맨 그 한쪽 구석에 네. 힘이 확 몰리면서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거죠. 이른바 민주당 우파부터 민주당 좌파까지 그 네. 안에서 정책적인 노선 투쟁을 해가면서 민주당 하지만 항상 민주당인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네. 다른 전략을 쓴다고 하면 이른바 제3지대를 키워주는 거죠. 민주당이 아닌 네. 하지만 민주당과의 어떤 전략적인 정책적인 연대 예. 내지는 노선을 같이 할 수 있는 아하.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이 됐던 뭐 다른 그 진보 정당이 됐던 네. 이런 정당을 좀 사실상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전략.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항상 연대를 이루어 나가는. 사실은 이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그런 쪽의 전략을 많이 쓰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넓게. 이제 수상은 항상 제1당에서 예. 프라임 미니스터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죠. 그럼 뭐 독일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의원내각제 실시하는 나라는 그렇게 가져가는데 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일본이죠. 사실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항상 수상은 자민당에서 자민당.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자민당은 계파가 여러 개죠. 네. 그게 반드시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갈린 거냐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조금 구태스러운 네. 겁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산업 정책 아니면 인권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 다양한 견해들을 다 품고 가는 정당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그렇게 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되고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아니 극우로 못 가는 보수, 이른바 이제 보수 쪽까지 다 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뭐 앞으로 펼쳐질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고